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세계 3대 강국이 각축전을 벌인 그 무대에서 한국은 처참하게 밀려났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금액 190억 달러. 그러나 한국은 9,500만 달러가 전부였죠. 신이 와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달 후,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건설하던 그 현장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고 그들은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혼자 외쳤습니다. 한국이어야 합니다. 카지아 실장, 그만하시오. 모하메드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유학 경험으로 국가 정책을 좌우하려는 건 적절하지 않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마시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제 이름은 카지아 아일라입니다. 케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어요. 나이로비 빈민가에서 자란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어릴 때 정전과 단수가 일상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아 설사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자주 봤죠.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카지야, 깨끗한 물과 안전한 도로가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단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교환 연수를 받을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기뻤어요. 코이카 장학금으로 한국에 갈 수 있었거든요. 판교와 세종시의 스마트 시스템을 처음 봤을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케냐에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케냐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를 놓고 세 나라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먼저 중국 대표단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케냐에 19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착공 가능하고요. 자금 조달은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장관님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빠르고 확실한 제안이었거든요. 중국 측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이로비 몬바사 고속철도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프리카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미국 차례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가치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중시합니다. 단 환경 영향 평가와 인권 검토가 필요하고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많았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9,500만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 차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카이스트와의 협력으로 케냐 과학기술원도 설립할 예정이고요. 규모가 작아 보였어요. 중국의 190억 달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말이에요. 장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카지아 실장님?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은 단기간에 스마트시티를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판교, 세종시 모두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고요. 기술 이전도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케냐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의지가 있어요. 그러자 카마오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지아 실장, 현실을 보세요. 한국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규모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간부도 거들었어요. 중국은 6개월 안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언제 시작할 건가요? 계획서만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른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나이로비 몬바사 철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만 2억 달러예요.
그건 철도 얘기고 이건 ICT 프로젝트 아닙니까? 카마오 차관이 반박했어요. 본질은 같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말이에요. 한국의 시스템은 케냐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스템은 블랙박스예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장관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카지야 실장 말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래 50년을 좌우할 일이에요.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카마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지야 실장님, 이상론만으로는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지부티, 나이지리아 모두 중국과 함께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정말 발전했나요? 제가 반문했어요. 부채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가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저를 경고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장관님이 회의를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각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세 나라의 제안서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것은 두꺼웠고 미국 것은 조건이 많았어요. 한국 것은 가장 얇았지만 내용은 가장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세요? 아, 네. 그냥 업무 때문에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일이겠구나 싶어요. 실장님 같은 분이 고민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주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케냐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이로비 시내를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곳곳에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중국 업체가 맡은 프로젝트들이었죠.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현지 기술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카지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게 뭐니? 그냥 기술만 배운 게 아니잖니. 사람을 중시하는 마음을 배웠잖아. 네, 맞아요. 그럼 그 마음을 믿어라.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진짜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한 번 더 한국을 추천하기로 했어요. 설령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중국이 선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옳다면 언젠가는 증명될 기회가 올까요? 그 답을 알기까지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국무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이미 분위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카마오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카지야 실장님. 이제 결정할 때예요. 장관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파트너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정합니다. 투표 결과 8대1로 가결되었고요. 그 한 표는 제가 던진 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지에 몇 줄을 적었어요. 케냐가 선택한 길. 신이 우리를 도우시길.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카마오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지야 실장, 잠깐만요. 네, 차관님.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세요. 이제 중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해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대로 잘 될까? 제발 제가 틀렸기를 바라자. 사흘 후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이 난리가 났어요.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정부 고위층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리 밍화 중국 대표단장이 내렸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케냐와 중국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기쁩니다. 리 단장이 유창한 영어로 답했어요. 중국과 케냐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케냐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이 직접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했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케냐 방송공사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케냐와 중국 190억 달러 규모 미래도시 건설 협약 체결 임박. 뉴스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됩니다. 케냐 정부는 2025년까지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도 나왔어요. 카마오 차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서 성공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한다면 제가 틀린 거니까요. 케냐가 발전한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일주일 후 시민아넘 호텔에서 성대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어요. 정부 고위층과 중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리 단장이 건배사를 했어요. 케냐와 중국의 우정을 위하여 콘자 테크노폴리스가 아프리카의 심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랐거든요. 만찬 중에 중국 측 기술팀장인 왕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카지아 실장님이시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기술도 좋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만 500개가 넘는 스마트 시티가 있어요.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 안에 착공해서 3년 안에 1단계를 완공할 겁니다. 케냐 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왕 엔지니어는 자신만만했어요. 실제로 중국의 건설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저에게 명함을 건넸는데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세요. 천천히 지켜보세요.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한 달 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콘자 지역에 큰 무대가 설치됐고 케냐 대통령까지 참석했어요. 중국에서 온 건설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케냐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리 단장도 연설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신으로 케냐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이곳이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입니다. 첫 삽을 뜰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착공식이 끝나고 실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건설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됐어요.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임시 사무소가 세워졌고 2달 만에 도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중국 속도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을 자주 나가보곤 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케냐 노동자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존, 일은 어때요? 글쎄요, 실장님.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요. 기술은 배우고 있나요? 별로요. 중국 기술자들끼리만 회의하고 우리는 끼워주지 않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기술 이전인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 현장 사무소에서 중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인 장 부장을 만났습니다.
장 부장님, 케냐 기술자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거요? 천천히 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빨리 짓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기술 이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항상 나중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중국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괜히 걱정했나 싶어서요. 카지야, 집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 빨리 짓는다고 기초를 대충 하면 나중에 무너져. 네, 알아요. 지금은 겉으로 빨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케냐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콘자의 기적, 중국과 함께하는 케냐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장관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3개월 만에 이 정도 진척을 보인 프로젝트는 처음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카마오 차관도 나왔어요.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마지막에 한 시민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좋기는 한데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중국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잘 되면 정말 다행이지. 제발 제가 틀렸기를 바라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괜찮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그 답을 알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착공 3개월 후 처음으로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 현장 감독인 무테바 엔지니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장에 당장 와보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콘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케냐 기술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중국 측 직원들은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무테바가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실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손에 건설 자재 목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재 리스트 아닌가요? 맞는데 문제가 있어요. 설계 도면에 명시된 자재와 실제 온 자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광 케이블이 70%밖에 안 왔어요. 서버실 장비도 절반이 빠졌고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설계가 바뀐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설계 변경 통보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현장 사무소로 가서 장 부장을 찾았습니다. 장 부장님, 자재 문제 좀 확인해 주세요. 아, 그거요? 최적화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최적화요? 네, 원래 설계가 너무 과도했어요. 중국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협의 없이 바꾸신 거잖아요. 시간이 급해서요.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또 나중이었어요. 항상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원래 사양과 다른데. 계약서에도 상호 합의하에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상호 합의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고 나중에 통보하는 건가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ICT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인 키프로노가 저를 찾아왔어요. 실장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뭔가요? 중국에서 설치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중국 전용 시스템입니다. 관리자 권한도 중국 측에서만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사용만 할 수 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저희는 손을 댈 수 없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ICT 시스템인데 그걸 직접 관리할 수 없다니요. 중국 측 IT 담당자인 리 엔지니어를 찾아갔습니다. 리 엔지니어님, 시스템 접근 권한 문제 좀 얘기해보죠. 아,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연하게 답했어요. 보안이요? 네, 중국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서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만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케냐 시설이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술 지원은 저희가 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만약 중국 측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 철수합니까? 계약 기간이 20년인데. 20년. 20년 동안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문제는 계속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건설 감독관인 은보야가 부랴부랴 제게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하청업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중국 건설 회사가 또 하청을 주었는데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하청을 맡겼어요. 지금 4차 하청까지 갔습니다. 4차 하청이요? 네, 그런데 제일 마지막 하청업체가 자재비를 못 받았다고 공사를 중단했어요. 현장이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책임자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에 연락했나요? 했는데 2차 하청업체 책임이라고 하고 2차 하청업체는 3차 하청업체 문제라고 해요. 그럼 중국 본사는 뭐라고 하나요? 현지 파트너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프로젝트가 제대로 될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한 달 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자재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장 부장을 찾아갔을 때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중국어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에게 말했어요. 실장님, 잠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본사에서 추가 자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 정책이 변경됐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90억 달러 프로젝트인데 자금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니요. 언제까지 중단되는 건가요?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나가자 난리가 났어요. 데일리 네이션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콘자 프로젝트 차질, 중국 측 자금 문제로 공사 중단. 케냐 방송에서는 야당 의원들 인터뷰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결과입니다. 시민들도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콘자 지역 주민들이 현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땅을 내줬는데 공사도 제대로 안 하느냐? 일자리를 약속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카마오 차관에게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어요. 카지아 실장, 상황 파악 좀 해주세요. 중국 측에서 뭐라고 하나요? 일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곧 해결될 거라고 하고요.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요? 자재 문제, 기술 이전 문제, 하청업체 문제를 모두 설명했어요. 카마오 차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고했는데 나중에 해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카마오 차관도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콘자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텅 빈 공사장이 을씨년스러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주했던 곳이 이제는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공사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꿨던 스마트 시티가 아니야.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집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지어도 결국 무너진다고 하셨죠.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맞았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왜? 제가 맞다는 건 케냐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카지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실수를 깨달았으면 고칠 수 있어. 어떻게요? 내가 처음부터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있잖니. 한국. 여전히 한국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과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했어요. 중국 측의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도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터져 나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 내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기밀 문서였어요. 카마우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핵심 인사들만이었어요. 저도 ICT 담당 실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절대 외부 유출 금지입니다. 카마우 차관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국정원 분석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에 설치된 중국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보안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위험인가요?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모든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 통신망과 연결될 경우 국가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또한 중국 측에서 언제든지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발견됐습니다. 백도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몰래 들어올 수 있는 뒷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측에서 언제든지 우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요. 장관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저희가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카마우 차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카지아 실장, 이런 문제를 예상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왜 진작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답했어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치부됐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케냐 정부에 제공한 차관 조건을 다시 분석해봤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2%로 시작하지만 5년 후부터는 7%까지 올라가요. 장관님이 놀라셨어요. 7%요? 처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부속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환 불능 시 콘자 지역 토지 사용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조항도 있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와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카마우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속은 거네요. 국정원 분석관이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케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비아, 나이지리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표준 계약 방식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관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카지아 실장, 솔직히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했나요? 완전히 예상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험성은 느꼈습니다. 그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위약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이 들겠지만 계속 진행하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부 고위층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카마우 차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지아 실장, 결정됐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위약금이 상당합니다. 약 5억 달러예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억 원이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가 문제네요. 그 문제는 곧 현실이 됐어요. 계약 해지 소식이 언론에 나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데일리 네이션의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정부, 중국과 콘자 프로젝트 계약 해지. 위약금 6,700억 원. 케냐 방송에서는 특집 뉴스가 나왔습니다. 케냐 정부가 중국과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보안상 위험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즉시 공격했어요. 정부의 무능한 판단으로 국민 세금 6,700억 원이 날아갔다.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나. 하지만 의외로 시민들 반응은 달랐어요. 거리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나라 안보가 더 중요하죠.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시민도 말했어요. 중국한테 속을 뻔했네요. 다행히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국제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BBC에서 보도했어요. 케냐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탈퇴한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가 됐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NN에서도 분석 기사를 냈어요. 케냐, 자존심보다 미래를 택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어요. 리 밍화 대표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케냐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위협적이었지만 케냐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케냐는 어떤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 손실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콘자 프로젝트는 포기하는 건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어떤 파트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관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중국과의 계약서, 회의록, 현장 보고서들이 한 더미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그때 무테바 엔지니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실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 파트너를 찾아야죠. 어떤 나라를 생각하세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무테바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다시 불러야 할 때입니다. 무테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실장님 말이 맞았네요. 맞았다고 기쁘지는 않아요. 케냐가 손해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손해를 막았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중국과 계약이 끝났어요. 그랬구나. 마음이 어떠니? 복잡해요.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지만 기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6,700억 원을 잃었거든요. 카지야, 돈은 또 벌 수 있어. 하지만 나라의 자존심과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처음부터 믿었던 길로 가면 되잖니. 한국. 이제 정말 한국과 함께 할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한국이 케냐를 도와줄까요? 이미 한 번 거절당한 상황에서 다시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케냐의 미래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장관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제안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추천 국가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제 제안서를 검토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함께 공부했던 김동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훈아, 나야. 카지야. 카지야. 오랜만이다. 케냐에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혹시 케냐 콘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들어보니까 코이카나 국토부에서 여전히 관심은 있다고 하던데. 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해지, 새로운 파트너 필요성 등을 말이에요. 와, 정말 큰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의미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중국이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한 것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희망적인 얘기였어요. 며칠 후 김 박사를 통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장관님이 저를 불렀어요. 카지야 실장, 한국 측에 정식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 실패하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한 달 후 한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코이카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카이스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케냐를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는 기존 9,500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늘어났어요.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작았지만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2주 후 한국 대표단이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항 환영식도 소규모로 했어요. 화려한 쇼보다는 실무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였죠. 한국 측 단장은 박현수 코이카 부원장이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온 이정호 교수, 국토부 김민석 과장,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 팀까지 총 15명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먼저 기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박 부원장이 말했어요. 중국 측이 남긴 시설과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케냐 기술자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이 핵심이거든요. 김민석 과장도 말했어요. 우리는 빨리 짓는 것보다 제대로 짓는 게 목표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케냐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을 원했거든요.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이 남긴 시설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이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겠네요. 한국 측 현장 책임자인 정우성 부장이 말했어요. 기초 공사는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인프라는 전부 교체해야겠습니다. 통신 담당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보안상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한 달간의 조사 끝에 한국 측에서 상세한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3단계로 나누겠습니다. 박 부원장이 설명했어요. 1단계는 기존 시설 정비와 기본 인프라 구축, 2단계는 스마트시티 핵심 시설, 3단계는 확장 개발입니다. 각 단계마다 케냐 기술자 교육을 병행합니다. 이정호 교수가 말했어요. 카이스트에서 30명을 초청해서 6개월간 교육도 실시하고요.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문제가 터졌어요. 한국 측에서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을 재계산했는데 기존 예산을 초과한다는 보고가 나온 거예요. 정우성 부장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측이 남긴 시설들을 정밀 조사한 결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어느 정도 초과되나요? 카마오 차관이 물었어요. 약 3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3천만 달러. 전체 예산의 25%가 늘어난 거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왜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카마오 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 부원장이 답했어요. 중국 측 자료가 부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늘리는 것, 둘째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카마오 차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카지아 실장, 이것도 예상했나요?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때는 자재 부족이었고 이번에는 예산 초과네요. 도대체 뭘 믿고 한국을 추천한 겁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다른 간부들도 거들었어요. 처음부터 카지아 실장이 한국 하더니 결국 이 모양이네.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겼잖아. 실장님 판단을 믿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중국 때도 실패하고 한국 때도 문제라고.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다릅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한국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예산이 초과된 건 아니에요.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박 부원장이 거들었어요.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1단계 규모를 조정해서 기존 예산 내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악화된 상태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카마우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지야 실장,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답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나요? 한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카마우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박 부원장과 마주쳤어요. 부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곤란하시죠? 아니에요, 카지야 실장님.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정말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규모를 좀 조정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1단계가 성공하면 2, 3단계 예산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적인 말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니?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카지야,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일은 없어.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야.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게 문제를 알려줬어요. 그럼 됐잖니. 숨기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더 믿을만하지.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제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측에서 수정된 계획안을 제시했어요. 기존 예산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핵심 인프라만 구축하고 2단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박 부원장이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케냐 기술자 교육은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줄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계획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기까지는 며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 측의 수정 계획안이 제출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정부 결정은 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꼼꼼한데 초기 조사에서 왜 그런 큰 오차가 났을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모든 서류를 다시 뒤져봤어요. 중국과의 계약서, 한국과의 협의 과정, 현장 조사 보고서까지 모든 걸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측에 제공된 중국 시설 현황 보고서와 실제 정부 내부 보고서가 달랐던 거예요. 한국 측에 준 자료는 중국 측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는데 정부 내부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정부 내부 보고서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예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한국 측에는 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거지? 서류 하단을 보니 작성자가 적혀 있었어요. 작성 토목팀, 검토 김재무부 차관, 승인 장관. 그런데 승인 란이 비어 있었어요. 장관님 사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토목팀 은볼로 팀장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한국 측에 제공한 현장 자료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요. 네, 무엇인가요? 이 보고서 보셨나요? 정부 내부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은볼로 팀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이건. 왜 이 내용이 한국 측에 전달되지 않았나요? 그게 카마우 차관님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일단 기존 자료만 주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한 달 전쯤 되었을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카마우 차관님이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카마우 차관을 직접 찾아가기는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CCTV 기록이 있을까 싶어서 보안팀에 문의했습니다. 한 달 전 회의실 CCTV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업무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요. 보안팀장이 도와줬어요. 한 달 전 회의실 영상을 보는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카마우 차관이 은볼로 팀장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지만 음성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회의 관련 문서가 있나요? 회의록이 있을 텐데요.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 측에는 최종 확정된 자료만 제공할 것,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주지 말 것. 이게 카마오 차관의 지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정확한 정보였다는 거예요. 더 파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철수할 때 일부 시설을 고의로 손상시켰다는 현장 보고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카마오 차관선에서 묻혔던 겁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겼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카마오 차관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카마오 차관의 결재함에서 나온 문서였는데 중국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위약금 관련 협상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약금을 5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줄이는 대신 추가 조건 수락. 추가 조건이 뭐였을까요? 서신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향후 케냐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카마오 차관이 중국과 비밀 거래를 한 거였어요. 위약금을 줄이는 대신 다른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한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길 바랐던 거였어요. 그래야 다시 중국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서류를 뒤지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카마오 차관의 개인 계좌로 중국 측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만 달러가 송금된 기록이었어요. 시기가 정확히 위약금 협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카마오 차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한국 측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였어요. 한국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다시 중국과 거래할 기회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증거를 모두 정리해서 장관님께 직접 보고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장관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관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네, 모든 서류와 계좌 기록이 있습니다. 카마오 차관이 정말 이런 일을? 증거가 명확합니다. 한국 측에 제공된 자료가 고의로 조작된 거예요. 장관님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즉시 감사실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마오 차관은 당장 직무에서 배제시키고요. 한국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계속 진행해야죠. 한국 측에는 정확한 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사과도 해야 해요.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카마오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장관님이 직접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측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 행위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참석한 간부들이 모두 놀랐어요.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한국 측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공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겠고요. 그날 저녁 박 부원장을 만났어요. 부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 부원장이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겠네요. 시간이 더 걸릴 텐데 괜찮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한국팀이 정확한 자료를 받고 재조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정우성 부장이 보고했어요.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1단계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네, 중국 측이 손상시킨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요. 복구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 부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네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다.
한국팀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 카마우 차관 사건이 보도됐어요. 케냐 국토교통부 차관, 중국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하지만 더 중요한 뉴스도 나왔어요. 콘자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한국과 정식 계약 체결. 기자회견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케냐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박 부원장도 말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강한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케냐 정부의 투명성과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드디어 해결됐어요. 잘했구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거야.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 말이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가 드디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카마우 차관 사건이 해결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이었어요. 한국팀이 현장에 본격 투입됐을 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케냐 기술자들과 함께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이정호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 따로, 케냐 사람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이에요. 정우성 부장이 덧붙였어요. 모든 작업을 케냐 기술자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직접 배우고 경험하셔야 해요. 케냐 기술자들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중국 팀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키프로노가 저에게 말했어요. 실장님,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동료로 대해주네요. 첫 주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팀은 매일 저녁 케냐 팀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내일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였어요. 오늘 설치한 네트워크 장비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측 IT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내일은 여러분이 직접 설정해 보세요.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죠? 케냐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함께 해결하죠. 그래야 여러분이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2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AI 교통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콘자 지역 내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최적화됐고 교통정체가 30% 줄어들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콘자 지역 주민들이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케냐 기술자들이 이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키프로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3개월 후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태양광 발전으로 낮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콘자 지역 정전이 90% 줄어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잦은 정전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지역 주민들이 한국 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성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4개월 후에는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누수를 즉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률이 95%를 넘어섰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깨끗한 물이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이런 성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케냐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콘자의 기적, 한국과 함께한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가 콘자 주민을 인터뷰했어요. 한국 팀이 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물도 깨끗해졌어요.
무엇보다 우리 기술자들이 이 모든 걸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좋아요. 케냐 기술자들도 인터뷰에 나왔어요. 중국 팀과 한국 팀의 차이점이 뭔가요? 키프로노가 답했어요. 중국 팀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었지만 한국 팀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의 진짜 주인이에요. 정부 고위층들도 변화했어요. 처음에 저를 비판했던 간부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지아 실장 판단이 맞았네요. 한국 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줘요. 장관님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박 부원장이 설명했어요. 빠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케냐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정호 교수가 답했어요. 이미 30명이 카이스트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왔고 현장에서도 매일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케냐 기술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5개월 후 드디어 1단계가 완료됐어요. 준공식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케냐 기술 독립의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기술 파트너를 만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박 부원장도 연설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공은 케냐 기술자 여러분입니다. 한국은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든 건 여러분들이에요. 케냐 기술자들이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공식 후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카지아 실장님, 처음부터 한국을 믿으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쁘지만 놀랍지는 않아요. 한국의 진심을 믿었거든요.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중국은 케냐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케냐를 가족으로 봤어요. 고객에게는 상품을 팔지만 가족에게는 기술을 가르쳐 주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단계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케냐가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박 부원장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부원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케냐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배웠어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지역 주민들이 한국 팀을 위한 감사 행사를 열었어요.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케냐 전통 춤도 공연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정우성 부장이 말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니까 뿌듯해요. 행사 마지막에 키프로노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한국 형님, 누님들. 여러분은 우리에게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성공했어요. 잘했구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맞았네.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야. 창밖으로 콘자 테크노폴리스가 보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공사 중단으로 유령 도시 같았던 곳이 이제는 불빛이 반짝이는 살아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한국 팀이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 케냐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콘자 테크노폴리스 1단계 완공 3개월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탄자니아였어요. 케냐와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였죠. 탄자니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콘자를 방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설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카지아 실장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탄자니아만의 특색을 살려야 해요.
어떤 특색 말인가요? 각 나라마다 다른 환경과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런 차이를 존중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줄 거예요. 일주일 후 탄자니아 정부에서 공식 협력 요청이 왔습니다. 다르에스살람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온 대표단이 콘자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6개월 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키프로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필리핀 대표단장이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모델이에요. 기술 이전이 확실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한 달 후 필리핀에서도 협력 요청이 왔어요. 세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파라과이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남미에서 케냐의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라과이 대사가 케냐를 방문해서 말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케냐의 성공이 화제예요. 특히 기술 자립을 이룬 부분이 인상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농업과 ICT를 결합한 스마트팜이요. 파라과이는 농업 국가인데 기술이 부족해서 늘 아쉬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 협력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루마니아였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루마니아 디지털 하부 차관이 화상회의로 설명했어요. 동유럽 나쿠 지역 개발에 콘자 모델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케냐의 경험을 모두 배우고 싶어요. 이런 소식들이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새로운 개발 협력 모델 제시. CNN에서는 더 상세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과 케냐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진정한 기술 이전에 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아프리카 개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의 기술과 케냐의 의지가 만들어낸 성공 사례. 이런 보도들이 나가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KBS 기자단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카지아 실장님,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믿기지 않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회의실에서 혼자 외치던 목소리였는데 처음부터 한국을 믿으신 이유가 뭐였나요? 한국은 자신들만 발전하려 하지 않아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앞으로 케냐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작지만 정직한 나라요. 한국처럼요. 그 인터뷰가 한국에서 방송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박현수 부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지아 실장님 인터뷰가 한국에서 화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아프리카 기술 협력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대요. 케냐 성공 사례 덕분이에요. 와,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케냐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카지아 실장님이 시작하신 일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6개월 후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케냐 모델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어요. 케냐는 새로운 개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닌 상호 성장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가나, 세네갈, 르완다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문의해왔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저는 승진했어요. 국토교통부 차관이 된 거였습니다. 새로운 차관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콘자 테크노폴리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활기찬 도시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내일 국무회의 안건 중에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 건이 있어요. 몬바사 신항만 건설 파트너 선정건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제안서를 냈나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웃음이 났어요.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차관님은 어떤 나라를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얘기하죠.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차관이 됐어요. 정말 우리 카지아가 이렇게 출세했구나.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과 함께하면서 케냐도 변하고 저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지. 내일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뭐?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를 정하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한국을 추천할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는 내가 확신을 가져도 돼. 다음 날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회의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새로운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몬바사 신앙만 프로젝트 파트너 선정권입니다. 카지아 차관님 의견을 들어보죠. 저는 자신있게 일어났어요. 한국을 추천합니다. 이유는요? 콘자 테크노폴리스가 그 이유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국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만장일치네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간부가 저에게 말했어요. 차관님, 2년 전에는 차관님 혼자 한국을 주장하셨는데 이제는 모두가 동의하네요. 시간이 증명해줬어요.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한국 측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박 부원장에게서 기쁜 목소리로 답변이 왔어요. 카지아 차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한국 덕분에 케냐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서류에 마지막 결제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2년 전 그 회의실에서 혼자 외쳤던 목소리가 이제는 전 아프리카의 목소리가 됐다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진심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코리아라고 적힌 서류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케냐의 미래는 밝다고. 아니, 한국과 함께라면 아프리카 전체의 미래가 밝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콘자 테크노폴리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국과 케냐가 함께 만든 꿈의 도시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